네, 오늘과 내일이면 추석 연휴 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스톱, 물론 우리 추석 연휴 다 같이 모여서 고스톱 많이 치시죠? 네. 많이 광도 칩니다. 팔고 잘 치세요? 잘 치세요? 잃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타짜시네요? 어떻게 잘 치세요? 잘 못 치세요? 그럼 저랑 네. 한 판 맞고 제가 돈 좀 따게. 고스톱! 중요한 네. 거는 우리가 시장이 고스톱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지 팔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고 투자 심리도 이게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매매 대금도 지금 확 줄었죠?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거의 10조도 넘어가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거의 7조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7조 후반에서 7조 초반대까지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월 중순까지 초중순까지만 하더라도 13조, 14조 이렇게 하던 거래 대금이 이제 전거래일은 8조까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기관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둔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기관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 자체도 외국인이 특히나 지금 9월 15일 이후부터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수급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뭐 9월 시장 좋지 않았다라고 해서 9월에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라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면은 올해는 과거와 대비했을 때 좀 변수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종현 교수, 과거와 비해서 지금 올해가 좀 더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9월 뭐 평균적으로 안 좋았던 것만큼 이번 올해도 안 좋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 통계 함정인데요. 통계로 보면 9월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뭐 10월도 그렇게 뭐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요. 8, 9월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통계 함정인 거죠. 항상 상황이 그 연마다 다르니까 항상 9월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뭐 9월 달에 폭락하거나 뭐 이런 적이 꽤 있어서 그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내 보면 통계상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통계는 우리가 최대치 같은 것 빼고 중간값에서 최대한 좀 평활하게 봐야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뭐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다른 건 거시 변수가 다른 거죠. 금리가 아까도 이제 뭐 김대중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네, 굉장히 높죠. 높아진 상황.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최고치 넘어서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뭐 유가도 싸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거시 변수가 계속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에 와서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쵸. 그래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6일 연휴 이후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몇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180도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아예 움직이시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주식의 비중이 높으시다면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선택이 연휴 끝나고 나서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정 부분의 현금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톱의 의견에 가까우신 거고 김대중 교수님은 고냐 스톱이냐 선택했을 때 어떻게 못 먹어도 곱니까? 저는 광파할 생각이고요. 배당 매력 뭐. 근데 이제 9월장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9월장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쵸. 9월장 대비해서 연말장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4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서는 2,0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까지 움직였고요. 네. 20년도에서는 2,200에서 3,300까지 움직였고요. 21년도에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150에서 2,500까지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9월 이후의 장세는 최근 4년 동안 3년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9월장 흐름에 있어서는 그다지 최근 상황 좋지는 않지만 네네. 연말까지의 흐름을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연휴, 긴 연휴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미국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 네.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벤트가 있을 때는 운에 맡기지 말고요. 포트폴리오 팩트를 측면에서 보자. 현금으로 네.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자원 교수도 어떻게 쉬어갈까요? 스탑? 네, 저도 스탑. 다 스탑이네요. 네. 예. 그럼 방송을 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증시 씨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 네. 이제 그 다음을 공부를 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인데 또 공부 이야기를 공부해야 돼요. 하시려고. 연휴에도 어떤 공부. 업종은 그런 공부를 미리 해둘까요? 앞에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투자를 하는 쪽이 아니라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완전 저평가되어 있는 쪽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의견이 상당히 갈리긴 합니다만 네. 이제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압기 같은 이 계속적으로 이런 글로벌적인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적 찍히고 뭐 색조 ODM 쪽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수출 쪽.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흐름 좋은 쪽은 이게 단기간에 확 꺾이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적도 나오고 산업의 업황이 상당히 좋은 쪽 같은 경우는 네. 뭐 계속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반도체도 지금 정도면 한번 좀 트라이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오늘장 플러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면 손석호 교수님, 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깔끔하게 네, 그 네. 있잖아요. 뭐죠? 얄짤 딱깔셀인가? 그렇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알잘 딱깔셀. 알잘 딱깔셀. 네. 정리해 주시죠. 소나기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수수수. 예, 우수수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연준이 뭐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제 근원 물가랑 PC PC. 가격 지수인데 PC 네. 가격 지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최신 지수가 7월 분인데 7월 치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인플레 둔화세가 유지됐단 말이죠. 그래서 8월 수치도 역시 이런 둔화세, 이것도 근원 PC 가격이 중요한데 그런 둔화세가 유지되는지 특히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 잡혀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헤드라인 지수는 역시 유가 변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헤드라인 그래서 지수는 상승률이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근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오늘 밤 같은 경우 이제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28일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다시 한번 재등판을 하는데 저는 안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온라인으로 또 나온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사실 이제 타운홀 미팅인데 교육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질문도 받는데요. 네. 질문을 왜 받는지 이제 질문을 받으면 나올 질문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정책금 뭐 중립금리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냥 뭐 통화정책 방향 FOMC 이후에 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연준 고위 인사들도 줄줄이 발언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거의 저는 이제 이번엔 할 거의 걸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공화당 강경파가 10여 명 남짓인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예산안에서 또 이게 거부를 하면서 더 깎아라, 더 삭감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네. 지금 공화당 출신 그 메카시 하원 의장 또 당황할 정도로 지금 공화당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마지막까지도 이 투표를 했었을 때 그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열석 안팎으로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강경파 목소리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박빙이죠.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되는지에 따라서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정말로 D- 지금 몇이죠? 네, 오늘 26일이니까 정말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여기다가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했죠. 했단 말이죠. 사실 피치랑 S&P랑 격이 다르거든요. 네. 무디스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치는 유럽계가 원천이고 S&P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네. 뭔가 좀 찝찝한 기운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기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반대 의견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연준 의원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옵니다. 연준에서는 국값 배드캅이 있고요. 의장이 원래는 국값이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배드캅인데 네. 그간에는 국값 역할을 못 해줬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에서 어제까지 매파적 발언을 하는 연준 위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굴스비, 윌리엄스, 바킨을 통틀어서 비둘기파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 발언의 내용들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국내 수출 동향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역 수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할 말이 정말 많아서 이거 편성 더 늘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중 교수의 의견입니다. 이번 게임은 광팔고 쉬는 자리다. 예, 정말 광파셨네요. 손석호 교수는 추석 연휴의 소나기는 제발 피했으면, 김종효 교수 현금 늘리고 주식수 줄이고, 그리고 하창원 교수는 어려운 전장에서 싸울 필요 없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짱탑5 5개 이슈 모두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고수분들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함께합니다.